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화와 속물 경제학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거창한데 크게 다룰 건 아니고 그냥 그림과 이것의 가격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얘기해 볼 생각이에요. 다들 명화는 어떤 건지 아시죠? 대충 명화라고 하면 생각나는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떤 그림이 가장 비싼 그림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이 현재까지로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팔렸어요. 이게 4.5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로는 한 5천억 정도 되는 거고, 살바토르 문디는 해석하면 세상의 구세주라는 뜻이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체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이면서 단순히 화가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림 테크닉만 봐서는 현대의 화가들이 더 잘 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분이 살았을 때 시대, 그 시대 상황, 그리고 이분이 그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정이 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만으로는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그림에 얽힌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알아야 왜 이 그림이 값어치가 높은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 이 상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골프웨어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그림 자체가 피카소의 유명한 개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정말 단순해요. 딴 건 없고 그냥 이런 형태의 개의 모양을 따서 깔끔하게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게 900억 원에 낙찰됐던 그림이거든요. 이걸 이제 너무 유사하니까 불법을 우려했던 우류 가맹점들이 손배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아니 유사한 거는 동일한 거는 맞는데 원고의 우려와 달리 피카소 측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관심이나 있겠어요, 이거를? 세계적인 브랜드도 아니고. 피카소 이분이 1973년도에 사망했고, 이제 유족들이 그분의 저작권을 챙길 텐데, 저희 나라의 골프웨어가 이 브랜드를 쓴다고, 이거 팔이라고 해서 그 출신의 브랜드는 아니에요. 이거 국내 브랜드예요. 이런 로컬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여튼 저희가 모르고 지나쳤던 것 중에서 실제로는 명화했던 것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 전문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림만 봐서는. 이분도 교수님인데 이 그림을 보고 한번 가격을 추측해봐라 라고 이렇게 장난삼아 예능 프로에서 던졌는데, 잭슨 폴락이라고 또 추상미술에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안타까운 삶을 사셨는데, 드리핑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큰 캔버스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물감을 흩뿌리듯이 떨어뜨리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고층 빌딩이 도입되면서 그 고층 빌딩에 걸 수 있는 커다란 그림, 이분 그림이 그래서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인기 있었던 그림인데, 본인이 그 유명세를 견디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항상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44세라는 이른 나이로 음주운전으로 사망하셨죠. 어쨌든 이분의 테크닉을 흉내낸 그림이다 라고 하면서 한 40에서 270만원, 렌즈가 꽤 길죠. 이 정도 예상하는데 누가 그랬냐면 이분이에요. 이분. 사실 뭐 그림만으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애들이 이렇게 손으로 막 찍거나 아니면 흩뿌리거나 장난쳐도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전문가들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결국 예술의 가치는 이것도 재화이기 때문에 다른 재화와 동일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공급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수요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상승할 텐데, 그 그림을 그린 작가, 그 작가가 속한 시대 상황, 그리고 그 그려진 작품의 배경, 의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가지는 의미, 전체적인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림만 봐서는 왜 이게 명화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명화를 보더라도 알아볼 수는 없어요. 조슈아 벨이라고 해외에서 유명한 연주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의 실험을 했거든요. 워싱턴 지하철역에서 출근 시간에 후주근한 옷차림으로 이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고가의 바이올린을 들고 길거리 연주를 했어요. 이분이 꽃미남 연주자로 유명하신 분이고, 원래 분당 1000불은 받으시는 분이라서 1시간 공연하면 한 6만 불은 챙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6, 7천만 원은 1시간 공연에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이분이 출근 시간에 공연을 하고 받은 돈이 32불이에요. 이 시간에 1097명이 지나갔고 동전을 던져준 사람이 총 27명이래요. 출근하느라 다들 바빠서 음악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웠겠지만 결과가 처참했죠. 국내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었는데 뭐 결과는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실험 환경이 부정확하다고 좀 하는 사람도 있는데 홍대 거리에 했다고 해서 이분이 뭐 시간당 6만 불 수준에 가깝게 받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좀 잘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화가라기보다 아티스트가 있는데 뱅크시예요. 왜 얼굴이 없냐고 하면 진짜 얼굴을 몰라요.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영국의 유명한 그래피티, 뭐 그래피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했는데 그래피티로 일단 유명해졌죠. 이분이 왜 출생 연도가 기입돼 있냐고 하면 인터뷰를 했어요. 물론 얼굴은 가린 채로. 거기서 밝혀진 게 이제 1974년생이라는 것과 영국 출신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분의 작품이 자기 공식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피티는 벽에다 그리는 거잖아요. 자기 소유 건물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이분 작품인 걸 아냐면 이분이 공식 홈페이지에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그러다 보니 그걸 통해서 이게 정확한 뱅크시 작품이라는 걸 사후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자세한 그림을 보시면 여기 가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저기 의료진들을 영웅으로 묘사한 그림, 이것도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분이 기존 미술에 대한 비판의식, 그리고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의식, 이런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화가라서 영국 내에서는 이분 그림 투어가 있을 정도로 정말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뉴욕 센트럴파크,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공간에서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몰리는데 이제 자기 그림을 단돈 60불에 파는 실험을 했거든요. 물론 본인이 직접 나서진 않았어요. 이제 한 분을 대리인으로 내서 팔아서 사람들이 이분 그림으로 안 거죠. 이 무명의 노인분 그림으로 알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웨일스 차고지에 있는 이분의 벽화는 수십만 파운드에 팔렸었어요. 10만 파운드 한 1.5억 대니까 몇 억은 받은 그림이죠. 이런 그림을 받는 분이 자기 이름을 떼고 팔았더니 관심이 없는 거죠. 이분이 현대미술을 비판하는 게 이런 퍼포먼스 말고 또 다른 유명한 퍼포먼스가 있어요. 아마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소도비 경매장에서 본인 그림이 나왔거든요. 15억에 팔렸어요. 근데 낙찰되는 순간, 정말 낙찰되는 순간에 이 그림이, 이 종이가 액자미 좀 쫙 나오면서 갈려져서 나왔어요. 슈레더가 장치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몰랐거든요. 충격적이었어요, 이때. 그래서 이제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물건이 파손됐으니까 여기 경매에 입찰했던 분이 물건을 받아갈까. 그런데 구매하기로 했어요. 찢어진 그림을. 충격은 받았는데 예술 역사의 한 조각을 갖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풍선과 소녀라는 그림인데 이게 자기가 15억에 낙찰받았는데 뱅크시 스스로 이거를 파쇄했다라고 한 거예요. 어느 예술가가 본인의 그림이 낙찰되는 순간에 맞춰서 그 순간에 참여해서 리모컨으로 파쇄하고 갔을까요? 유일무이한 일이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거고 결국은 공급 측면, 희소성인 측면이 또 중요하거든요. 희소성이 올라가니까 15억짜리 그림이 파손된데 올라갔어요. 작품명도 바뀌었어요. 소녀와 풍선에서 사랑은 쓰레기통 속에. 이 아이디어 하나로 가격이 올라간 거죠. 팔리진 않았는데 다들 가격이 올라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작가가 스스로 경매에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 손으로 부셔버린 그림이죠. 특정 작가 개인 작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오버럴하는 얘기를 할게요. 영국의 유수의 경제 잡지에 나왔던 얘기인데 여자 화가분이 그렸던 그림 가격에 대한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성 화가가 그린 그림보다는 디스카운트가 있다. 가격이 할인돼서 팔린다. 하지만 이거는 재능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라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확인한 부분이고, 그런데 또 유의할 게 이 디스카운트가 남녀 평등이
점차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된 선진국으로 갈수록 여자 화가가 그린 그림과 남자 화가가 그린 그림의 가격 격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투자 측면에서 또 중요한 게, 옛날에는 남녀 불평등인 상황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남녀 평등이 실현돼 가면 갈수록 그 가격의 격차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개발도상국에서 유망한 여성 화가의 작품을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나라가 남녀 평등이 실현되면 이제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흉내 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선구안이 없어요. 특히 다른 나라의 어느 분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유명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도전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재미삼아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